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퍼셉트론으로 회귀 분석을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다층 퍼셉트론과 피드포워드, 순전파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 한 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공부를 좀 했는데, 이 퍼셉트론을 그러면 이제 다층으로 멀티레이어로 이렇게 연결하는 인공신경망은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그래서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입력으로 받는 요 노드 하나하나가 하나의 퍼셉트론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입력을 받는 인풋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을 담당하는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중간에 요 과정을 우리가 히든 레이어, 즉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히든 레이어. 자, 요렇게 이제 여러 개의 층으로, 즉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분해서 이제 연결도 보시면 이 퍼셉트론의 아웃풋이 세 군데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은닉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과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층에 있는, 은닉층에서는 출력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제 가중치도 W11, W12, W13가 되겠고, 얘는 W21, W22, W23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은닉층하고 에는 이제 각각, 그리고 출력층에도 각각 이제 바이어스가 걸리겠죠, 그죠? 바이어스 1, 바이어스 2, 바이어스 3, 그리고 바이어스 1, 바이어스 2, 이렇게 이제 각각의 퍼셉트론에 이렇게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이 구성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블랙박스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정도 레벨까지 가면은 얘가 입력이 어떻게 들어가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출력이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복잡해지면.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X1, X2, X3 각각의 입력,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것 같으면은 이 피처 변수들을 각각의 입력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되고, 그걸 이제 인풋 노드라고 합시다. 입력층에 있는 인풋 노드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겟 베리어블은 이제 출력 아웃풋 노드하고 연결하면 이제 출력층의 아웃풋 노드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P 값을 가지고 만약에 회귀 분석이면 그대로 그냥 숫자 값으로 넘겨주면 되고, 만약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으면 이진 분류 같으면 0과 1로 넘겨주고, 아니면 다층 분류 같으면 이제 뭐 그 아이리스 같으면 1, 2, 3 이렇게 넘겨주면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혹은 출력층이 3개가 나와서 얘가 1이 되면 세토사고, 얘가 1이 되면 버지칼라고, 얘가 1이 되면 버지니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 히든 레이어가, 히든 노드들, 이 히든 레이어가 뭘 담당하냐면 이제 학습을 담당하게 되죠. 러닝을 담당해서 이 히든 레이어들의 이 각각의 가중치, 그 다음에 바이어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정 트리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요 히든 레이어에서 찾아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입력층, 인풋 레이어에서 우리가 입력 신호, 즉 피처의 값들이 들어가는 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 입력층의 신호들을 모아서 출력층으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는 더 정확히 해주겠죠. 인간의 뇌가 뭐 수십억 개, 뭐 예를 들어서 10억 개가 있다고 치면 이 10억 개의 뉴런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뉴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그 신체 크기에 비해서 뇌 세포량이 제일 많다 그러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 이 퍼셉트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계산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느리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웃풋 레이어의 출력층을 가지고 이거를 분류에도 쓸 수 있고 분류 문제에도 쓸 수 있고 회귀 문제에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이 다층 퍼셉트론이 나중에 이제 역전파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제 강화 학습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reinforcement learning. 즉, 이 신경망들의 결과 값을 보고 계속 강화를 해주면, reinforcement를 해주면 어떤 액션, 그러니까 결과를 냈는데 그 액션에 대해서 리워드, 보상을 해주면 그 보상을 통해서 행동을 교정하죠. 그러면 이제 강화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하고는 조금 더 높은 개념의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은 퍼셉트론들의 네트워크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림도 봤다시피 네트워크, 즉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토폴로지,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위상 구조, 혹은 그 계층 구조, 이런 것들이 이 위상이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공신경망의 성격이나 성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몇 개의 계층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입력층은 어떻든 우리가 이제 입력을 n개의 입력을 쭉 이렇게 노드 개수만큼 나열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n개의 입력이 있으면 n개의 노드가 있는 입력층 하나가 필요하죠. 출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냥 선형회의 같으면 한 개의 값을 가지고 1에서 0까지 어떤 값을 출력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진 분류 같으면 2개, 혹은 엔진 분류 같으면 이제 n개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n개의 출력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죠. 출력 값의 조합을 가지고 해석하면 되니까 n개의, 이건 m이라고 합시다. m개의 출력을 가진 출력층 하나만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히든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는 이렇게 하나의 층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노드들, 그 다음에 이것도 노드의 개수도 꼭 이 n개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좀 작게 하고 어떤 거는 크게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닉층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좋겠죠, 그죠? 하지만 깊으면 깊을수록 성능은 올라가지만 이제 결과의 성능은 올라가지만 계산 속도는 느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은닉층을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각 계층별로도 노드의 개수를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층을 여러 개 만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 한 층에 있는 노드의 개수들을 막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정보가 이제 순방향으로만 흐를 거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은닉층이 있다면은 이게 입력층이고 인풋 레이어고, 이게 최종 출력층이라면 아웃풋 레이어면 여기에서 간 네트워크 정보가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서 결국엔 이렇게 오는, 요거는 이제 순방향이 되는 거죠. 피드 포워드, 앞으로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온 결과물을 다시 옛적으로 이렇게 데모김을 시키면, 피드백을 시키면, 피드백이죠, 그죠? 그래서 피드백 혹은 백워드
정보를 전파시킨다고 해서 propagation, 역전파를 해버리면, 정보를 역전파를 해버리면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동을 교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순방향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 아니면 백워드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이 네트워크의 구조나 토팔로지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웃풋 노드들 자체도 여러 개를 둘 수가 있고, 이 한 레이어에서의 이것도 여러 개, 그 노드에게서도 여러 개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자체도, 이 은닉층 자체도 이렇게 여러 층을 둘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신경망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이제 복잡해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인공신경망에서 정보의 피드포워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개의 그 퍼셉트론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해했으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인공신경망에서의 순전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의 흐름은 입력층에서 출력층까지 이제 순방향으로만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거를 서로 연결만 하면 돼요. 자, 입력값 x1, x2가 있다면 연계층, 즉 입력층에서는 두 개의 퍼셉트론이 각각 한 개의 입력값, 한 개의 입력값을 갖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계층, 그러니까 1계층, 은닉계층으로 전달할 때 이제 여러 개의 이 계층에 있는 순방향이니까 이제 같은 계층으로는 안 가죠, 그죠? 혹은 이전 계층으로도 안 돌아가요. 그냥 순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방향으로. 순방향으로 보내는데 이 퍼셉트론이 각각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이제 편향이죠. 얘가 x1이고 얘가 x2면 얘가 편향이라서 여기 이제 편향 바이어스가 걸리겠죠, 그죠? 바이어스 1, 여기 바이어스 2. 그 다음에 이게 바이어스 1, 바이어스 2, 바이어스 3 이렇게 보고, 얘도 바이어스 1, 2, 바이어스 2, 1, 2, 2, 얘는 바이어스 1,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도, 얘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1번으로 가는 거, 2번으로 가는 거, 3번으로 가는 거, 혹은 얘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1번으로 가는 거, 2번으로 가는 거, 3번으로 가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값들이, 그러니까 이 출력 값이 다시 이 퍼셉트론의 입력 값이 되는 요런 형태의 구조에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출력 값은 y1, y2, 이제 멀티레이어니까 출력 값도 두 개로 나눠줬죠,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좀 복잡해진다는 거죠.xi라고 하면 입력층의 n번째 노드에 최초로 입력되는 값 x를 우리가 입력값 xn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yn이라고 하면 출력층의 n번째 노드에서 최종 출력되는 값 y를 우리가 yn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a, k, n, 얘는 뭐냐? k번째 계층의 n번째 노드에 입력된 신호의 합, 우리가 앞에서 f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한 요 값들이 우리가 a, k, n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a의 k번째 층에서 n번째 k번째 계층의 n번째 노드 신호의 합. 그 다음에 이제 k번째 계층의 n번째 노드에서 출력되는 신호 g는 이 g의 k의 n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가중치 wmn이라고 표현하면, 자, n번째 노드에서 다음 계층의 n번째 노드로 전달하는 가중치 w를 우리가 wmn이라고 표현하고,
BN이라고 하면 다음 계층의 n번째 노드로 신호 전달할 시 적용할 편향 바이어스를 우리가 B라고 BN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노테이션은 요 6개의 노테이션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은닉층 히든 레이어에서의 첫 번째 노드는 입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B1이 되겠죠. B1 첫 번째 노드니까 B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의 입력은 G01이 되죠. 그 다음에 G02가 되죠. 왜 제로가 됐다는 건 요거는 입력층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노드는 가중치가 W11이 되고, 두 번째 노드의 가중치는 W21이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노드라면 이게 지금 앞에서 이제 은닉층에 있던 첫 번째 노드, 은닉층에 있는 두 번째 노드, 은닉층에 있는 세 번째 노드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놓으면 요 A11은 우리 F 계산하는 거죠. 그죠? W11 곱하기 G01, W11 곱하기 G01 더하기 W21 곱하기 G02 더하기 편향 B1 이렇게 하면 이제 A11의 출력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A11이 즉 이 시그마 했는 입력 신호의 시그마 값이 0보다 B가 있으니까 0보다 크면 출력 활성화 함수에 의해서 다음으로 전달이 되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같으면 활성화 함수에 의해서 다음으로 전달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노드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바이어스는 B2가 되고, 바이어스 값은 B2가 되고, G01 곱하기 W12가 되죠. 그죠? W12 곱하기 G01. 그 다음에 W22 곱하기 G02가 되죠. 그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B3이 되고, 편향은 B3이 되고, W13, W23이 되니까, W13 곱하기 G01. 그 다음에 W23 곱하기 G02 해가지고, 이제, 편향하고 더해주면, 요게 이제 A13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는 요 단계에서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는 요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W11, W21이 요렇게 요렇게 전달이 되고, 요 은닉층의 첫 번째 레이어에 그 다음에 W12, W22가 A12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W13, W23이 A13에 전달이 돼 가지고 요 각각의 값이 아까 앞에서 본 A11, A12, A13이 결정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A11이 G12, 11, A12가 G12, A13이 G13으로 바뀌는 건 요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같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할 거냐, 아니면 로지스틱 함수로 할 거냐, 시그모이드 펑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얘가 값이 바뀔 거고, 만약에 값이 활성화 함수에 의해서 그 바뀐 값이 이제 0이면 0보다 크면 전달을 할 것이고, 0보다 크지 않으면 전달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층으로 가면 이제 다시 이 G11이 G11, G12, G13이 뭡니까? 은닉층의 출력값이 되죠. 이 은닉층의 출력값은 다시 이 출력층, 물론 이제 여러 층이면 이 두 번째 은닉층, 세컨드 은닉층이 되겠지만, 세컨드 히든 레이어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층밖에 없으니까 바로 출력층에 가는 W11, W2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W22, W31을 받죠.
얘는 얘가 3개를 받죠. 그죠? 3개가 있으니까, 은닉층에. 얘도 3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는 B1, B2로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 앞에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프라임을 다 붙여줬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A21 값하고 A22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활성함수를 돌려가지고 y1과 y2라는 출력값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활성함수를 이 은닉층에 쓸 때의 활성함수하고 요 출력층에 쓸 때의 활성함수도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다층 퍼셉트론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단일 퍼셉트론으로 우리 무슨 강도죠? 콘크리트 강도를 만드는 거에 적용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 자, 뉴럴넷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 이거를 앞에서 뒤에 몇 개 더 붙였으니까 다시 df를 1에서 9까지로 만들어서 이제 모델 2를 뉴럴넷을 할 건데, 자, 포뮬러는 똑같이 8개 다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도 df로 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 더 붙죠. 히든 레이어에 5개의 요건 노드겠습니다. 5개의 노드를 추가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는 건 똑같아요. 컴퓨터 함수를 써가지고 이번에 이 히든 레이어가 5개가 있는 모델에서 1에서 8까지 즉 피처들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리절트 2에 넣고, 그 리절트 2에 있는 넷 리절트 값을 프리딕트 값으로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코릴레이션이 나오겠죠. 그죠? 자, 결과부터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모양이 이제 이해되시죠? 앞에서는 시멘트, 슬랙, 애쉬, 워터라는 요 입력층에 대해서 바로 퍼셉트론 한 개로 연결되고, 이 퍼셉트론 한 개가 바로 다음 퍼셉트론으로 연결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히든 레이어에 아까 그거를 조금 더 쉽게만 우리가 앞에서 한 거를 히든 레이어에, 즉 은닉층에 노드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의 은닉층이 있었고 하나의 노드만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히든 레이어는 여전히 이제 한 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입력층의 한 층, 그 다음에 은닉층 한 층, 그리고 요게 이제 출력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입력층의 노드가 몇 개입니까? 피처 개수니까 4개. 왜 피처가 5개나 되지? 아, 이 프리딕트 이거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빼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제가 강의자를 올릴 때는 다시 수정해서 올릴게요. 여러분도 저 퀴즈 문제 이걸 냈는데 수정된 걸 보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은닉층에는 노드가 5개죠. 그 다음에 출력층에는 노드가 1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에 각각의 이제 복잡해서 숫자는 안 보이지만 복잡해서 숫자는 안 보이지만 이제 가중치 값들이 쭉 보이고, 자, 바이어스 값들이 5개 이렇게 각 은닉층에 1개씩, 그 다음에 출력층에 바이어스가 1개 걸린 게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그 결과값으로 나온 스트렝스와 프리딕트 예측 값을 비교해 보니까 코릴레이션이 0.9460이 나왔어요. 앞에 산 게 얼마 나왔죠? 0.90인가 91인가 나왔죠? 훨씬 더 향상이 됐죠. 그러니까 한 개의 퍼셉트론에 연결해 가지고 이 한 개의 퍼셉트론이 가중치를 조정해서 출력하는 것보다 이전에 0.83인가 그랬었던 것 같다.
여러 개의 은닉층을 둬가지고 은닉층에 여러 개의 노드를 둬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출력한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더라는 거죠. 결과가 더 가깝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러도 저거 오차 제곱 합도 2.154로 많이 줄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은 대신 늘어났어요. 42708. 훨씬 더 많은 그 단계를 거쳐서 겨우겨우 이 가중치값과 편향값을 찾아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앞에 거를 좀 해야 되니까 리드 한 다음에 노멀라이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이제 df 값을 받은 다음에 뉴럴넷으로 모든 스트렝스를 주는데 데이터를 히든을 이제 히든에 5개의 노드를 주란 얘기예요. 자, 요거를 실행을 해서 돌리면 되는데 얘가 지금 다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결과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df의 1에서 8까지 모델 2에다가 컴퓨트를 해서 이제 결과를 저장해서 리절트를 가져와서 이제 이 프리딕트하고 스트렝스를 잠시 확인한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자, 아까 제가 화면 캡처 잘못 떠가지고 요 밑에 프리딕트 값이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제대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입력 신호층이 있고 각각의 피처 변수들이 다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입력층에서 중간 히든 레이어의 층으로 정보가 순전파되어서 결국에는 최종 스트렝스라는 종속 변수의 값으로 출력이 되고 얘는 지금 회귀 모델이니까 즉 그 예측 모델이니까 그냥 값을 그대로 줘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스트렝스 값이 만약에 로지스틱 회귀면 얘가 확률이라고 봐야 되니까 1로 혹은 0으로 바꿔주고 아니면 아예 활성화 함수를 그렇게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든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모델에다가 그러면 이제 활성 함수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렐로 함수는 요렇게 되는 함수였죠. 그죠? fx가 x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x가 0보다 크면 x로 출력하라. 이러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함수가 되는데 얘는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이게 경사광법으로 찾아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렐로 함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디퍼런시어블 한 함수가 뭐냐면은 이제 소프트 플러스 함수라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소프트 맥스 함수도 있는데 소프트 플러스 함수가 뭐냐면 y는 로그 1 플러스 2의 x승분의 1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로지스틱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은 로지스틱 함수고 얘는 로그 붙여가지고 1 플러스 2 x승분의 1 해가지고 로그 붙이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네. 이게 렐로 함수라면 얘가 이제 y는 로그 1 플러스 2의 x승분의 1 했는 값이 요렇게 요게 0이니까 거의 0에서 요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이 그 렉티파이어 리니어 유닛 함수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하니까 요 소프트 플러스 함수를 이제 활성 함수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선택해서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꿔줄 거는 요겁니다. 그죠? 소프트 플러스라는 함수를 펑션 x 이렇게 해서 로그 1 플러스 2의 x승 분의 1을 안 해줬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수정할게요. 1 나누기 1 플러스 이 x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 3를 돌리면 뉴럴넷에서 돌리는데, 자, 이번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렇게 히든에다가 그냥 그 계층 한 개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또 C 해가지고 55 하면 이게 벡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5개짜리 은닉층 2개를 두라는 거예요. 요게 히든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벡터를 주면 은닉층이, 자, 층이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층의 노드가 저거 5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소프트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모델 3로 돌리면 요걸 가지고 컴퓨터에서 다시 결과를 보면 이제 이 층이 2개가 됐고 소프트 플러스 함수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요게는 8개 동일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요 층에서 입력층에서 넘어가는 히든 레이어가 이제 한 층이 더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각이 5개, 5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차율, 오차제곱의 합이 보시면 0.766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줄었죠. 대신 스텝은 20428 앞에 거보다 늘었나? 스텝은 오히려 더 줄었네요. 42708에서 스텝은 더 줄었어요. 이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 소프트 플러스 함수의 작용이 아닐까 생각돼요. 소프트 플러스 함수가 간단해지니까 더 빨리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으로 수렴했다. 경사강법이 더 빨리 수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0.969로 해서 또 더 나아진다는 거죠. 한 층을 더 넣으니까. 그러면 이제 넣으면 넣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몇 개 안 되는 요 1030개밖에 안 되는 콘크리트 데이터에도 저도 이거 만들 때 한참 걸렸어요. 몇 초 걸렸어요. 아까도 보면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험할 때는 개수를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는데 100개만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금방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개를 줘가지고 소프트 플러스 함수는 이게 잘못됐었죠. 그죠? 1 플러스 exponent x. 자, R에서는 굳이 이렇게 리턴을 안 해줘도 됩니다. 리턴을 안 해주고 그냥 값만 써줘도 저렇게 리턴이 되긴 하는데 명시적으로 한번 줘봅시다. 자, 그리고 히든 레이어를 자,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소프트 플러스로 주고, 자,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 이렇게 5x5로 먼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돌려서 소프트 플러스 함수를 만든 다음에 리턴 함수가 잘못됐네요. 원래대로 갈로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 나누기 했는 거를 이렇게 해서 됐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본 그 함수 모양이 나오죠. 그 신경망이 이제 2개의 계층에 5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자, 마지막으로는 자, 요거를 이제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를 5, 4, 3, 2 이렇게 하면 이제 계층이 몇 개입니까? 4개의 계층에 5개의 노드, 4개의 노드, 3개의 노드, 2개의 노드를 가지도록 소프트 플러스 함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5개의 뉴럴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5개의 은닉층이 있는 첫 번째 은닉층, 이게 인풋층이고, 첫 번째 은닉층, 두 번째 은닉층, 세 번째 은닉층, 네 번째 은닉층, 4개 맞나요? 4개 맞죠? 네 번째 은닉층, 그 다음에 이제 출력층.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5, 4, 3, 2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은닉층을 다층으로 만들고 노드의 개수도 다양하게 5, 4, 3, 2 이렇게 줄여가면서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결과도 보면 에러가 0.065 앞에 거보다 0.076인데 조금 더 낮죠. 이렇게 노드의 개수를 4개, 3개, 2개로 줄였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층이 늘어났고 노드가 노드 숫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좋은 스텝을 이번엔 1510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데이터 개수를 제가 100개로 줄여서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1030개 전체를 다 쓰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다층 신경망 이제 진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죠? 이 다층 신경망은 입력층 인풋 레이어와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n개의 은닉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닉층의 한 노드는 이 AKN은 이 XI의 WIMN이라고 있나요? XI를 WMN으로 받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값을 BI로 받아서 이 값을 GKN으로 출력을 해주면 활성함수에서 다음 퍼셉트로 넘겨주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순전파를 하죠. 순전파. 정보 흐름이 피드, 포워드 앞으로만 전진하는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계속 손방향으로만 정보의 흐름이 흘러가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순전파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드디어 이제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 분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